자, 568번부터는 우리 최대값, 최소값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값이 붙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학에서 앞으로 값을 배우다 보면 최대값, 최소값, 또 극대값, 극소값, 사이값, 중간값, 어, 평균값, 이렇게 배울 것입니다. 자, 이 값이 붙으면 바로 무슨 값을 찾는다? Y값을 찾는 거죠. 항상 Y값의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앞으로 선생님은 최대값은 맥시멈이라고 해서 자, 대문자 A를 쓸 것이고 자, 최소값은 미니멈이라고 해서 소문자 M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오면요. 자, 무조건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시켜라. 즉,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라는 뜻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어떤 값이 가장 큰지, 어떤 때가 가장 값이 작을지를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프로 그려주면 됩니다. 물론 이를 대수적으로 풀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 필요가 없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은 반드시 그래프를 이용하여 시각화시키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68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2차 함수가 자, 일반적으로 나와 있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X축, Y축을 잡을 필요 없어요. 무조건 꼭지점에 X좌표를 찾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대칭축을 찾는 거죠. 자, 따라서 대칭축 구하는 공식 반드시 꼭지점에 x좌표 구하는 공식 반드시 알아둬야 되죠. 마이너스 2 a는 x제곱의 개수가 되고 b는 x의 개수가 됩니다. 따라서 바로 대칭축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자,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은 이 2차 함수는 이 꼭지점에 x좌표를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걷을 때 이 선이 바로 무엇이 된다? 대칭축이 되죠. 바로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항상 이 축을 중심으로 뭐다? 대칭 관계가 있다. 즉, 한쪽을 데칼코마니 하듯이 접어버리면 반대쪽에 그대로 포개어지겠죠. 그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떤 x에 대한 제한 범위가 언급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실수 전체에서 따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항상 자 왼쪽 오른쪽으로 끝까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값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없다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말로 이렇게 없다고 적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최소값은 언제 최소값이냐? 바로 언제 y값이 가장 낮냐 이 말이겠죠. 그죠? 바로 언제 y값이 가장 낮겠습니까? 꼭지점에서 y값이 가장 작겠죠. 그죠? 따라서 이때가 바로 무슨 값이 된다? 최소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최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y값인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이 되어서 최소값은 바로 4-2가 되는 바로 2가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반드시 무엇을 찾는다? 꼭지점의 x좌표인 바로 대칭축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69번입니다. 자, 대칭축을 찾아보면 x는 마이너스 어떻게 2a분의 b가 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분모가 6이 되어서 자, 꼭지점의 x좌표가 2가 된다. 그 말은 대칭축이 바로 2가 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이 선이 바로 x 이꼴 2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x의 범위가 없으니까 자 왼쪽 오른쪽은 끝까지 위로 올라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없다고 하면 되고, 자, 최소값은 언제 바로 최소가 되겠습니까? 꼭지점에 x가 2일 때 y좌표가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x 자리에 얼마를 대입해주면 2를 대입하면 제곱하면 4니까 3배하면 1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24가 되겠죠. 자, 여기에다 15를 바로 더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2에서 15를 더하니까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 되기 때문에 이 x 범위, 즉 제한 범위인 다른 말로 정의역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고 최소값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로 볼록을 한번 그려봅시다.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위로 볼록일 때도 마찬가지로 대칭축, 바로 꼭지점의 X좌표를 찾아보면, 자,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2, A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2가 약분해 보면 분자가 2가 되니까, 분모에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바로 대칭축이 바로 x 이퀄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x 이퀄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의 x좌표가 됩니다. 이렇게 위로 볼록일 때는 제한 범위가 없으니까 이 그래프는 아래로 끝까지 내려가겠죠. 따라서 얘는 누가 없다? 최소값이 없다는 거죠. 그럼 최대값은 언제 최대를 가질 수가 있겠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최대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다? 바로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바로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플러스 8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5를 더하면 되니까, 자, 실질적으로 최대값 바로 9가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이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된다? 마이너스 2 콤마 바로 9가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는 것이고, 자, 최소값은 아래로 무한히 내려가기 때문에 최소값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을 하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은 x는, 자, 대칭축, 바로 꼭지점의 x좌표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죠? b는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2와 2가 약분하면 바로 x가 1이 됩니다. 그 말은 꼭지점의 x좌표가 x 이퀄 1이 된다는 거죠. 즉, 대칭축이 바로 x 이퀄 1을 기준으로 이 두 그래프가 바로 대칭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x 범위가 없기 때문에 자, 좌로 우로 가면 무한히 내려가니까 최소값은 있다 없다. 최소값은 없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 최대값이 된다? 자, 꼭지점의 x좌표가 1일 때 바로 y값이 최대값이 되니까 이때 최대가 된다는 말이겠죠.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얼마가 된다? 2분의 3이 바로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된다. 즉 꼭지점의 좌표가 1,2분의 3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처럼 위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이 존재하고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최대값, 최소값은 시각화시켜서 문제를 푼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72번입니다. 자, 이차 함수가 x 이퀄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x의 제한 범위가 없을 때, 자, 최소값을 갖는다는 말은 반드시 이 이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일 때 그런 것이죠. 자, 물론 여기도 최고차 계수가 1이라서 아래로 볼록이 많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돼야지 최대값은 어떻습니까? 존재하지 않고 최소값이 얼마가 존재한다? 바로 마이너스 3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바로 x가 얼마일 때, 1일 때, y 값이 얼마,
바로 마이너스 3이 바로 최소값을 갖는다는 말은 이 1, 마이너스 3이 바로 이 2차 함수의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 x 좌표와 y 좌표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 2차 함수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바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바로 이 2차 함수를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고차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최고차 계수가 1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이 2차 함수식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전개를 해버리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2차 함수의 바로 무슨 형? 표준형이라 하고, 이 표준형인 완전 제곱식을 전개해서 다 풀어서 적은 것을 바로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바로 이 일반형의 바로 x의 계수 a 값이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아니면 이것을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 x 이꼴 1에서 바로 최소값을 갖는다. 이 x 이꼴 1이 바로 꼭지점의 x좌표, 즉 대칭축이잖아요. 그럼 대칭축 공식이 뭐가 됩니까? x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의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자, x의 개수가 a가 되겠죠. 얘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x 이퀄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모가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a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a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1에서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이 이차함수는 1, 마이너스 3을 지난다는 말이겠죠. 자, 따라서 x 자리에 우리가 1을 한번 대입해 보면 자, 1의 제곱은 1이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어서 이 y 값이 바로 얼마가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되어서 b 값 또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이런 형태로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두 가지 다 풀이 방법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573번입니다. 이번에는 자, 위로 불러인 2차 함수가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4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위로 볼록일 때 제한 범위가 없으면 최소값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 따라서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말이고, 자,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최대값 4를 갖는다는 뜻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이차 함수를 바로 꼭지점의 좌표를 아니까 바로 우리는 표준형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y 있고 얼마가 된다? 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될 때 꼭지점의 x좌표를 찾을 때는 자, 이 완전 제곱식의 알맹이가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1이므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줄 때는 부호 반대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y좌표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은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이므로 우리는 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줬을 때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2가 되도록 마이너스 2를 곱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전개해 본다면 앞에 거 제곱 x제곱인데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고 2짠짠하면 2x인데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자, 상수항 제곱하면 1인데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지만 플러스 4가 되어서 플러스 2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2x 제곱이 동일하죠. 따라서 a는 x의 개수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이고 b는 상수항이니까 2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문제 또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다. x 이꼴 마이너스 1이 바로 꼭지점에 x 잡힌 대칭축이 되니까 우리가 이 주어진 식에서 대칭축을 한번 찾아보면 마이너스 자, 이 a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고 b가 a가 되잖아요. 이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가 되고 결론적으로 4분의 a가 되죠. 4분의 a가 마이너스 1이므로 자,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므로 a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에 a가 마이너스 4가 되어서 1차 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일 때의 최대값이 4다. 최대값은 y값이 되겠죠. 따라서 x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해버리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 된다? 바로 플러스 8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바로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얘와 b를 더한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y값 4가 돼야 된다. 자, 따라서 이 바로 좌변이 바로 2가 되어서 2 플러스 b가 얼마가 됩니까? 4가 되므로 자, 따라서 b 값은 얼마다? 2라는 것을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는 거. 자, 두 문제를 통해서 자, 두 가지 방식 풀이를 모두 다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574번입니다. 자, X값의 범위가 이제 주어진 경우, 여기서 X값의 범위를 다른 말로 제한 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한 범위. 자, 그런데 공통수학 2에 가면요, 함수를 배우거든요. 그때 이 X의 범위를 우리가 정확하게 함수에서는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 정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우리는 그냥 우리 이런 x 값의 범위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모든 실수 전체의 모든 x 값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범위에서 이 x 값이 이 범위에서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제한 범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소값만 존재하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죠. 위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만 존재하고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제한 범위가 존재하면 최대값, 최소값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 방법대로 푸는데 먼저 우리가 뭘 찾아봐야 된다? 바로 꼭지점의 x좌표인 대칭축을 찾아보면 자, x가 마이너스 2배에 a가 1이고 b가 4가 되니까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 마이너스 2라면은 x값이잖아요. 그런데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0까지만 우리한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칭축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이 가깝습니까? 0이 가깝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이 가깝잖아요. 마이너스 2에. 따라서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에서 좀 가깝게 그려주고 0은 조금 이렇게 멀리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도 x에서 값이 해당되면 여기에 새까맣게 칠해주고 자 0도 해당되니까 이렇게 새까맣게 칠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만을 이용해 준다? 이 마이너스 3에서 0까지의 범위만 우리가 이용해 주니까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그래프만 우리가 이렇게 따오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다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는 좀 그래프를 지울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요 연두색 그래프만 되고 이 빨간색 그래프는 우리가 볼 필요 있다 없다? 볼 필요 없다. 지우기로 다 지워준다는 말입니다. 왜? x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0까지만 바라보면 되니까.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최대값은 언제 최대가 되겠습니까? 최대값은 y값이 가장 높은 값이 큰 값이 되니까 y가 크다는 말은 위쪽으로 올라가서 크겠죠, 그죠? 따라서 이 x가 0일 때 바로 무엇이 된다? 최대가 되고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가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x가 0일 때 y 값을 찾아보면 되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최소는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한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고, 자,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가 되어서 바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해 줄 때, 자, x 값도 불러주면서 이야기한다면, x가 0일 때 최대값 y는 2를 갖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y는 마이너스 2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범위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자, 대칭축, 저 꼭지점의 x좌표는 얼마로? 마이너스 2로 동일하겠죠. 식이 이 하나의 fx로 이야기하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용해 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은 여기가 될 것이고, 자, 플러스 1은 더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가 바로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범위만 바로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문제와 차이점은 이 범위 안에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 차이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 최대? 자, 1일 때 바로 무슨 값을 가지고, 최대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1일 때 바로 최소값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즉, 마이너스 1과 1의 경계의 좌우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1일 때는요, x자리에 1을 대입하죠. 여러분들, x자리에 1을 대입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다 더하면 된다? 바로 개수들의 합과 동일하죠. x가 1일 때의 y값은 개수들의 합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죠. 그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어떻게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되고,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급하면 x가 1일 때 최대값은 7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 576번도 자, 동일하게 바로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범위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보다 훨씬 작으니까 왼쪽에 마이너스 4를 표현해주면, 자, 그래프는 누구에서 누구까지가 된다? 바로 x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만 바라보니까, 자, 이 점도 들어가고 이 꼭지점에 이 좌표도 들어가겠죠. 따라서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이 선만 무엇이 된다? 그래프로 취급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뭐 한다? 모두 다 지워버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 바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바로 최대값이 되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이 되고요.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플러스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이고, 최소값은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컨닝을 할게요. 여기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이 마이너스 2가 되었으니까 최대값은 2가 되고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즉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4일 때 최대값 2를 갖고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한 범위가 있을 때는 그 제한 범위만 남겨두고 나머지 그래프는 모두 다 항상 지워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y값이 가장 높은 값이 있는 게 최대값이고 가장 낮은 값이 바로 최소값이죠. y는 위로 올라갈수록 큰 값이 되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작은 값이 되죠. x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값이 되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값이 되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자, 577번입니다. 자, x값의 범위가 이렇게 갈로 속에 다 주어진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577문의 대칭축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바로 마이너스 2a분의 바로 b가 2가 되어서 자, 꼭지점의 x좌표 바로 대칭축이 x 이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저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입니다. 그러면 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좀 더 가깝게 여기에 포진될 것이고 자, 이런 두 칸 차이니까 조금 더 멀리 이렇게 포진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그래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선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려준 이 그래프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다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대값은 바로 x가 1일 때 바로 무슨 값이 되고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바로 x가 무엇일 때 바로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1에 대한 최대값 바로 y값을 찾아보면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되니까 3 마이너스 2가 되어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최소값을 잘못 이야기했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일 때가 아니네요. 그죠? 더 낮은 값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누구? x가 마이너스 1, 즉 꼭지점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게 되겠죠. 그죠? 이 점에서 최소가 됩니다. 따라서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자,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최소값은 얼마나 된다? 마이너스 3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577번은 최대값은 얼마다? x가 1일 때 바로 최대값 1이고 최소값은 얼마 된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7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 되네요. 자, 그러면 바로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이 무엇이 되겠다? 바로 꼭지점에 x좌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얼마입니까? 약 마이너스 1.5잖아요. 자, 따라서 누가 더 가깝나요? 마이너스 1이 가깝나요? 마이너스 3이 가깝나요? 마이너스 1이 좀 더 가깝고, 맞나요? 마이너스 3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그래프는 바로 이 점에서 이 점까지만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위로 볼록인 부분인 이 부분만 취급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바로 꼭지점에서 무엇을 최대값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최대값을 갖고 최소값은 언제 최소값을 갖는다? 바로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수가 나와서 조금 불편하지만 x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면 제곱하면 4분의 9가 되겠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어서.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으면 마이너 플러스가 되어서 2분의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로 통분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9 플러스 18이 되어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4분의 9가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즉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최대값 바로 4분의 9를 갖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소값은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네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9가 되고,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과 곱해서 플러스 9가 되겠네요. 따라서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가 y 값이 0이 된다는 말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겠지만 여기가 바로 무슨 축으로 결정이 난다? 바로 x축으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57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꼭지점의 x좌표는 어떻게? 마이너스 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므로 바로 2분의 1이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되겠다. 자, 따라서 여기가 바로 2분의 1이 되는데 범위가 1에서 2까지죠. 자, 그러면 1은 어디입니까? 2분의 1보다 살짝 큰 여기가 1이 되겠고 2는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 여러분들, 이처럼 시각화를 시키면 언제 최대,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가 되고, 최소값은 x가 1일 때 최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4 2 1이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1을 대입하면 개수들의 합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최대값은, 자, x가 2일 때 최대값 1을 가지고 최소값은 x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580번은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 되어야 되겠죠. 자, 꼭지점의 x좌표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4가 되겠습니다. 마이너 플러스가 되니까 자, 2와 4를 약분하면 자,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되나요? 바로 0에서 1까지죠. 2가 0이니까, 자, 1은 0의, 2의 왼쪽에, 그러므로 0은 더 아래쪽으로 나타나서, 바로 이 2차 함수는 어디에서? 바로 0에서 1까지니까 꼭지점이 들어가지 않는 이거죠. 이 부분만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최대값은 언제 최대가 된다? 자, x가 1일 때 바로 최대가 될 것이고, 최소는 x가 0일 때 바로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바로 개수들의 합이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 되어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소는 x가 0일 때니까 x에 0을 대입하면 최소값은 그냥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최대값은 x가 0일 때 y가 0인 바로 0일 때가 최대가 되고 최소값은 x가 0일 때 y가 바로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81번입니다. 자, x의 범위가 0과 1 사이예요. 자, 이럴 때 2차 함수가 지금 완전 제곱식꼴로 나왔죠. 자, 이런 형태가 표준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꼭지점의 좌표를 읽어줄 수가 있겠죠.
자,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리고 이 완전 제곱식을 제외한 바로 마지막에 있는 상수가 바로 꼭지점의 y좌표가 되죠. 그러므로 이 이차 함수는 이 꼭지점의 좌표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얼마가 된다? k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범위가 0에서 1까지입니다. 0에서 1까지. 자, 그러면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므로 0은 이 마이너스 1보다 바로 왼쪽에, 오른쪽에 존재하겠죠. 그러면 1은 더 오른쪽에 존재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0에서 누구까지? 1까지의 이 그래프만 해당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최대값은 언제 최대가 된다? 바로 x가 1일 때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언제? 바로 x가 0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4를 갖게 되겠죠. 따라서 k값을 찾기 위해서 바로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1의 제곱 1이 돼서 3이 되겠죠. 즉, 3 플러스 k가 됩니다. 그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k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상수 k를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답이 1이겠죠. 만약에 최대값을 물어본다면 1일 때의 y값이니까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1이 2가 되죠. 2의 제곱이면 4가 되어서 4, 3, 12에다가 바로 k1을 더해주면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3이 된다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582번입니다. 자, x의 범위가 남아 있고요. 2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아래로 볼록이면서 자, 이 바로 꼭지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6이 돼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꼭지점의 x좌표가 3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범위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주어졌습니까? 자, 1에서 4까지 주어졌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1은 어때요? 3보다 멀리 떨어져 있고 4가 가깝게 3가 있고 4와 3은 한 칸이지만 1과 3은 몇 칸이 되겠습니까? 두 칸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1이 더 멀리 떨어지고 4가 더 가깝게 있겠죠. 따라서 x의 범위는 1에서 4까지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그래프만 가지고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바로 최대값을 찾아주면, 자, 최대값은 바로 x가 1일 때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x가 참일 때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최대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을 구해보면,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1-6 플러스 k가 되겠죠. 야가 바로 최대값 1이 된다.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6이 된다고 할 수가 네요. 자, K가 6일 때 바로 최대값이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소값을 물어본다면 X 자리에 3을 대입하면 9-18에다가 K 값이 6이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 9죠. 따라서 마이너스 9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 된다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583번입니다.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인데요. 자, 위로 볼록인 그래프에서 바로 꼭지점의 x좌표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고치고 2가 약분하면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네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보다 한쪽 외칸, 마이너스 3은 한 칸 더 가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되니까 이 그래프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많습니까? 자, 따라서 최대는 언제 최대가 되겠다? 자, 2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가 돼버리고 마이너스 3일 때가 바로 최소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때 최대, 이때 최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말이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적어보면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자, 플러스 k 값이 얼마가 된다?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k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584번입니다. 자, 바로 위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자,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배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마이너 플러스가 되고 2와 2가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분모에 마이너스가 하나 남아서 자,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죠. 그럼 1은 바로 오른쪽에 존재하게 되니까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범위만 나오면 되니까 바로 이 꼭지점의 좌표와 x가 1일 때까지의 요 바로 요 그래프만 여러분들이 나오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번에는 최소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바로 x가 1일 때 이 값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말이겠죠. 자, 따라서 1을 대입하면 1의 제곱이 1이라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1을 대입하면 개수들의 합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4가 약분 없어지니까 K값은 그대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이항하여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85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가로가 3이고 세로가 5cm인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자, 이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xcm만큼 늘렸고요. 세로의 길이는 xcm만큼 줄였습니다. 줄여서 이렇게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들었네요. 자, 이럴 때 새로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x를 이용하여 차례대로 나타내라고 했나요? 자, 그러면 가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바로 3에서 x를 더했으니까 x 플러스 3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세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원래 5에서 x만큼 작아졌으니까 이 세로는 5에서 x를 빼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5-x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단위는 모두 다 센티미터입니다. 자, 이럴 때 x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x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3은 x가 양수니까 x 플러스 3은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5-x가 양수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x는 5보다 작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x는 길이기 때문에 5보다는 작아야 되고 x는 0보다는 큰 이런 x의 범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럴 때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넓이의 최대값, 길이의 최대값 이런 말이 나오면요. 항상 이 넓이를 무엇으로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넓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로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가로는 무엇이고 x 플러스 3이 되고 세로는 5-x가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 곱한 게 바로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곱한 이 이차함수를 잠시 우리가 이렇게 y로 두면 된다는 거죠. 또는 뭐 fx로 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럴 때 바로 이게 넓이니까 이것에 바로 무슨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최대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반드시 나에서 체크했지만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계적으로 푸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3번만 질문을 한다면 이 2번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바로 이 x의 범위를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문제가 바로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바로 x가 0보다 크거나 5보다 작은 쪽에서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2차 함수가 잘 보세요. 곱골로 나타났죠. 즉, 인수분해 형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는 x 절편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좋겠죠. 자, 따라서 얘를 잠시 x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y 값이 0이라고 놓으면 x가 얼마와 얼마가 나옵니까? 바로 얘가 0 또는 얘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과 5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이 이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x와 마이너스 x를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으로 출발하는 바로 이차 함수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이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가 되니까 위로 볼록 형태를 그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바로 x절편이 바로 누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고 또는 x가 얼마다? 5가 되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바로 x축을 바로 설정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인수분해 된 꼴이 나오면 항상 x절편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게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이 x절편이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이 x절편이 바로 플러스 5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2차 함수는 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대칭축이 바로 꼭지점의 x좌표는 이 x절편끼리의 바로 길이가 같기 때문에 바로 두 x절편의 중점이 되겠죠.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고 2로 나누면 1이 되어서 바로 이 꼭지점의 x좌표가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x의 범위가 있죠. 즉 0과 5 사이입니다. 0과 5 사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0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1보다 조금 왼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0과 5 사이니까 바로 이 점 어디에서 0부터 시작해서 5까지인데 0과 5가 모두 다 이 꼴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빵구뽕으로 여기도 빵구뽕으로 표현해줘서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는 이 부분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때 그러면 가장 큰 최대값은 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x가 1일 때 이 꼭지점에서 최대를 갖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x 이꼴 1을 어디에 이 이차함수에 대입하면 1 플러스 3이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뒤에 부분은 5 마이너스 1이 되니까 4가 되죠. 따라서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새로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바로 16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x는 얼마? 얼마? 바로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로로도 1cm만 늘리고 세로는 1cm만 줄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가로가 1cm가 된다는 가로로 1cm 늘린다는 말은 얘가 가로가 4가 되고 세로도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정사각형일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이렇게 도형이 나와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하면 여러분들이 넓이를 직접 구해주면 된다는 것인데 그 넓이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여서 바로 최대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A 단계를 조금 장황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했는데 기본을 다져보았으니까 이제 B단계 유형 뽀개기로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복습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